드레이크가 다시 언론의 부정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리머 에이든 로스와 함께 새로운 연방 집단 소송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주요 혐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자금이 음악 스트리밍 수를 늘리는 데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고소장과 법적 주장을 확보했으니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드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드레이크가 또다시 법적 이슈에 올랐으며 이번엔 버지니아에서 새 연방 집단 소송에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이 소송은 도박, 자금 이동, 음악 스트리밍 관련 혐의를 제기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주요 혐의는 정말 심각하고 정말 충격적입니다. 소송에 따르면 드레이크와 아주 유명한 스트리머 에이든 로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단순히 조작된 스트리밍 수치로 이득을 본 것만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그들이 온라인 카지노로 조작된 스트림에 자금을 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기본 이론은 로 앤 크라임이 입수한 소장에 나온 주장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소비자가 자신들이 온라인 카지노에서 본질적으로 약탈적인 실물, 도박 환경에 끌려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레이크와 로스의 홍보를 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소송은 이 플랫폼을 통해 흐르는 돈이 단순히 도박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음악 스트림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등 더 광범위한 계획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금이 유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악화됩니다. 원고들은 기만적 마케팅뿐 아니라 연방법 리코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원고들은 피고들이 불법 도박, 은닉된 자금 아이체, 그리고 조직적인 디지털 조작이 포함된 지속적인 범죄 조직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장은 온라인 카지노의 내부 팁 시스템, 대규모 공개 경품 행사,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고액 거래 등을 그 예시로 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는 자금이 어떻게 이동되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봇 활동과 증폭 캠페인에 자금을 대는 데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주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주장일 뿐 아직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법정에서 아무것도 결정되거나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피고인들이 아직 책임을 인정받지 않았지만 주장 범위와 이를 RICO,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사건으로 다루기로 한 결정은 중요합니다. 리코션 디디콤스를 기억하시나요? 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소송이 실제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을 법정에서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기 위해 형사 변호사 마우리시오 파딜리아를 모셔서 이번 소송의 각 측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건 본질적으로 범죄를 주장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소송을 읽어보면 이런 소송이 시작되거나 형사 수사를 촉발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들의 주장이 범죄인가요? 수사관들이 조사할 수도 있나요? 온라인 카지노를 포함한 여러 범죄와 회원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광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 등 다양한 범죄가 있습니다. 드레이크와 온라인 카지노와 관련된 잠재적인 범죄 외에도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카지노가 광고와 관련해서 자신들의 타깃 고객을 대하는 데 있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레이크가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해서 조회수를 조작하거나 자신의 음악이나 음악의 시청률을 인위적으로 부풀려서 실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저는 그게 명백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직 단순한 의혹일 뿐입니다. 맞죠? 민사 의혹이 반드시 형사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코 씨, 이런 일로 리코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기만적인 관행이나 허위 광고 또는 소비자 손실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범죄 조직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본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요? 아니면 리코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특정 사례에서는 제기된 혐의를 고려할 때 적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형사 분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일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에서 불법 행위자나 피고가 저지른 범죄를 개요로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변호사의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민사법원에서 당신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당신의 범죄 행위도 알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것은 공갈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나는 당신의 직권남용, 불법행위, 극악무도한 행동에 대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있을 때 이런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곧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에게 이것을 먼저 묻고 싶었습니다. 소송의 유명 인사, 대형 아티스트, 그리고 거대한 스트리머가 언급될 때 그것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며 비공식적으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첫째로 그들이 전력을 다해 대응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리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상대하게 될지 알고 있는 셈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드레이크라는 유튜버뿐만 아니라 온라인 카지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이 사람들이 자금력이 상당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즉, 그들은 최고의 변호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자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모든 부분에서 도전을 받게 될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관할권, 사안, 기각 신청 등 모든 부분에서 말이죠. 이미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들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송 전 단계, 즉 요구서에 관해서는 제 말은 저는 그렇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카지노 등 피고들이 사전에 해결을 원하지 않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과거에도 해본 적이 있는 유명 연예인들과 맞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첫걸음을 내디딜 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제부터 싸움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 소송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소송은 소비자 라샤우나 리들리와 티파니, 하인스가 집단을 대표해 제기한 것입니다.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 즉 피고들에게 오도되어 불법 도박에 유도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도박 웹사이트, 이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했고 그 플랫폼에서 돈을 잃었으며 가입하고 계속 플레이하도록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홍보를 드레이크와 스트리머 에이든 로스가 보고 두 사람은 이 온라인 카지노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고인인 조지 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소장에서는 그를 증폭 및 홍보 캠페인에 관여한 온라인 운영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우리쇼, 왜 이 사건이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제기된 것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법원이 이 사건을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카지노 측에 우리가 알리는 것은 단지 이 두 사람을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소송의 문을 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과는 별개로 변호사들은 다른 피해자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집단 소송으로 분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물으면 제가 읽은 바로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법원이 원하는 조건도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게 열리면 실제 변호사들이 광고 캠페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요. 실제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손해배상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손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잃은 것에 한정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의 손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온라인 카지노에서 잃은 돈은 다른 카지노와 마찬가지로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당한 재정적 위험이 됩니다. 또한 효율성을 위해 같은 내용을 50건 따로 소송하는 대신 하나의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고소장은 핵심 이론을 제시하죠. 그리고 이 내용은 온라인 카지노 자체에서 시작합니다. 소송에 따르면 이 온라인 카지노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혐의입니다. 원고들은 이 카지노가 겉으로는 무해한 소셜 카지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현금이 오가는 도박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미국과 버지니아 주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소송 서류에는 온라인 카지노가 미국 고객 대상 소셜 카지노로 만들어지고 마케팅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실제 돈이 오가는 도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연방 및 주의 도박 규제를 우회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플랫폼이 실제로 작동하며 불법 온라인 카지노에서 게임과 내기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원고들은 이 온라인 카지노가 두 가지 가상화폐 시스템, 즉 골드코인과 온라인 카지노의 현금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골드코인은 오직 게임용 토큰으로만 사용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골드코인에는 금전적 가치가 없고 실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지만 고소장에 따르면 온라인 카지노의 현금은 다릅니다. 실제 돈이나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주장은 도박이 게임 플레이로 위장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여전히 실제 금전적 손실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같습니다. 마우리시오, 그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주장에 어떤 강점이 있다고 보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입증하거나 주장에 어떤 결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 온라인 카지노를 살펴보고 그곳에서 벌어들이는 돈과 수익을 보면 적절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저는 도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실제로 사람들이 도박을 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따고 싶어서 도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온라인 카지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재정 구조, 1년에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는지 보면 사람들이 실제로 도박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이 이게 가짜라고 말한다고 해도 만약 이게 가짜가 아니라면 그리고 당신이 1억, 2억, 3억씩 벌어들이면서 미국의 다른 온라인 카지노들이 거쳐야 하는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당신은 문제가 있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갑자기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규칙과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 과정에서 그들이 장부를 공개하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혐의일 뿐이며 그들도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틀에 들어가면 그게 만들어진 과정과 소송이 드레이크, 에이든 로스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 자료에 따르면 이 두 남성은 온라인 카지노의 유급 홍보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도박 세션을 라이브로 중계하고 경품 행사와 적극적인 베팅 장면을 공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행동을 팬들에게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를 수 있어 원고 측은 시청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에서는 이렇게 인용합니다. 드레이크와 로스가 온라인 카지노 자금으로 도박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카지노에서 제공한 돈이었습니다. 즉, 소장은 시청자들이 본 도박이 실제로는 개인적 위험을 감수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겉보기에는 시청자들이 실제로 자신의 돈을 걸도록 영향을 줄 만큼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짓에 속았다는 건데요. 마우리시오, 그걸 어떻게, 그리고 원고들은 어떻게 알며 어떻게 증명하죠? 글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측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걸거나 잃은 내역은 실제 온라인 카지노의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하고 드레이크와 온라인 카지노 사이에 오간 이메일이나 거래 내역 등으로 실제로 보관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반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이유는 예전에 UFC 파이터를 대리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드레이크가 그를 대신해 정말 큰 금액을 베팅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세하지도 않았어요. 제 조카가 형 그거 가짜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조카가 그거 믿지 마세요. 그는 실제로 돈을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 그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그렇게 추측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언더독에 거는 큰 금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알다시피 그는 돈이 많지만 그런 돈을 거는 글은 못 봤어요. 그게 추정인지 확실한 건지 모르겠어요. 변호는 이봐요. 그건 내 돈이었어요. 또는 B 알잖아요. 라고 할 수 있죠. 분명히 말했어요. 농담이었다고. 분명히 밝혔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의존하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변호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둘 다요. 첫 번째는 좋은 변호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내 돈이었다는 건 훌륭하죠. 저는 그들이 그걸 변호로 못 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그의 돈인지는 의심스러워요. 제 생각에 그는 역사적으로 돈을 너무 똑똑하게 다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로, 네, 그런데 광고주들은 사실 내가 하는 말을 진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네, 그건 좀 약한 주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원고가 하는 말에 스스로 뛰어드는 꼴이거든요. 유명인이라면 대중에게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진실은 항상 방어 논리로 쓰입니다. 비방이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두에서 진실이 방어 논리입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소송 범위가 확대됩니다. 원고들은 이 온라인 카지노가 단순 도박 플랫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 카지노는 팁 주기 기능으로 돈을 옮기는데도 활용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소장에 따르면 이 기능을 통해 드레이크, 로스, 윈을 포함한 사용자들이 플랫폼 내에서 서로에게 직접 큰 금액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장은 이 팁 주기 시스템이 규제 없이 무제한 자금 송금이 가능하며 금융규제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원고들은 자금이 이 시스템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합니다. 온라인 카지노의 팁 주기 시스템은 포스팅 등 인위적 스트리밍 활동에 활용됐습니다. 이는 드레이크의 스트리밍 수치를 부풀리고 알고리즘을 조작하며 온라인 내러티브를 증폭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들은 온라인 카지노 팁 기능으로 인위적 스트리밍을 지원했다고 주장합니다. 드레이크의 음악에 대한 허위 스트리밍을 생성하고 인기를 조작하며 경쟁자와 음반사 임원들을 비방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왜곡하며 이러한 모든 행위에 대한 자금 흐름을 숨긴 채 자금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소송은 그 주장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합니다. 드레이크와 로스 사이에 이른바 대규모 공개 팁, 드레이크가 로스 및 온라인 카지노와 협력하여 진행한 대규모 현금 증정 행사,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는지까지 포함됩니다. 이 소송이 제기되기 며칠 전 드레이크가 로스에게 22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를 선물로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은 이러한 거래들이 우연이 아니라 더 넓은 패턴의 일부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마우리소, 그 연결고리가 매우 흥미롭네요. 그게 사실이면 실제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스트리밍 수치를 부풀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는 일부 플레이어에게는 재정적인 이점을 주고 다른 플레이어에게는 재정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성은 정말 흥미로운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변호사로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하죠. 그게 가장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뭔가와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윤리 규정 이해로도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던져서 뭐가 걸리나 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말이죠. 이 문제는 이 소송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시청률을 부풀려서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다른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아티스트들이 나와서 이봐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나도 이 일로 피해를 받고 내 앨범도 더 많은 시청률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계약과 음반 계약을 따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이 숫자들 말이에요. 드레이크 같은 사람이나 이런 온라인 카지노와 상대할 때는 이런 변호사들이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제기하는 혐의에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드레이크 입장에서의 변호 논리는 나는 드레이크다 라는 게 되겠죠. 사람들이 내 음악을 듣고 스트리밍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는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알겠어요. 그는 인기가 많죠. 하지만 그의 인기는 정말 대단해요. 마치 제가 일주일 후에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아내가 우리 리스트에 드레이크 노래를 올려놨길래 제가 그걸 보고 말했어요. 자기야, 난 그거 반대할 거야. 그냥 알잖아. 내가 만난 최고의 사람, 내가 만난 최고의 사람, 내가 만난 최고의 사람 이런 가사 때문에요. 그 노래를 너무 많이 틀어서 머릿속에 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드레이크가 너무 자주, 너무 반복적으로 틀어져서 이게 인위적인 건지 아닌지 의문이 들게 돼요. 왜 우리는 그의 노래를 자주 듣게 될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결혼해요? 일주일 후에 결혼하는 거예요? 네. 아, 축하해요. 아, 그래서 그게 좀 우리는 그 사이 마우리시오 파디아에 대한 트리비아도 알았죠. 맞죠? 어쩌면 드레이크. 결혼식에는 드레이크가 없어요. 이 일 이후로 결혼식에는 드레이크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건이 이렇게 구성된 이유로 이어집니다. 원고들은 단순한 마케팅이나 소비자 사기가 아니라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운영된 기업 활동을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연방법인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법률과 주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 고소장은 피고들이 최소 2022년부터 명확한 역할로 정의되고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계속적인 운영체로서 함께 일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법 위반,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공모, 즉 기만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가담하는 합의, 그리고 버지니아 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대한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우리쇼,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이 진행된다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일 것 같습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아마도 통화 기록, 그리고 로스와 드레이크 사이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요. 그들의 대리인들이 이기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통된 이해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면 불법이고 민사소송 사유가 됩니다. 부풀려진 시청률로 인해 상을 받거나 스포티파이에서 돈을 받거나 다른 음반 계약에서 돈을 받는 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인위적이었다면, 즉 누군가와 당신의 음악이나 음반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계약을 맺었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조작이었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걸로 돈을 벌었다면 그건 불법이고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이 일에서 다음에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들어보세요. 제가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이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처음에 그 말을 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어떤 요구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소송이 해결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소송 자체를 원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이득을 볼까요? 원고, 변호사, 규칙을 지키는 온라인 카지노 모두입니다. 그래서 원고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 들어봐. 이 온라인 카지노가 우리 사업의 일부를 빼앗아가고 있으니 그걸 계속 진행하는 게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될까요?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기각 신청이 있을 텐데 이 온라인 카지노도 분명 그런 신청을 했을 겁니다. 회원이 되려고 클릭할 때 말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이런 문구가 있을 겁니다. 법률 선택은 키프로스나 아니면 그들이 등록된 다른 어떤 나라의 법을 따른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살아남을지 온갖 논쟁이 있을 겁니다. 관할권 문제를 근거로 한 기각 신청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각 신청이나 기각 신청 내에 다양한 쟁점들이 언급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관할권에 대한 공격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드레이크와 에이든 로스의 법적 대응과 시기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큰 소송입니다. 마우리시오 파딜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멋진 결혼식 되세요. 제가 생각나지 않은 게 놀랍긴 한데 그건 다음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X,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세요. 제시 웨버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